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남자들은 어린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들은 돈 많은 남자들을 좋아한다는 말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남자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리고 사회적으로 안정을 찾을수록 더 어린 여자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들은 인생을 길게 보고 자신의 가정까지 생각해서 사회적으로 자리 잡고 부자나 재벌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돈이 많은 사람을 만나 안정적인 미래를 꾸려나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돈이 많고 안정적인 남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남자분들은 어린 여자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여자를 만나려면 어린 여자일수록 남자의 얼굴을 보고 또 남자가 돈도 많아야 합니다. 너무 어렵고 힘든 거 아니냐고 불평하시겠지만 사실 잘생긴 얼굴도 많은 돈도 그 사람의 매력이라고 보는 게 현실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남자분들도 어리고 이쁜 여자가 매력이 있다고 느끼는 게 당연하듯이요. 그럼 왜 남자들은 어린 여자들을 좋아하는 걸까요? 우선 첫 번째로 어린 여자는 쉬워서 좋다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남자의 관점에서 어린 여자하고 만나면 뭐가 좋을까요? 여자와 데이트에서 남자는 오늘은 어떤 코스를 짜서 데이트를 해야 하나? 지난번에는 만나서 영화를 봤는데 오늘은 근사한 밥을 먹어야 하나? 이런 고민들을 하실 겁니다. 나이가 든 연애 경험이 많은 여자와 데이트가 어려운 이유는 바로 창의적인 연애를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남산에서 자물쇠 거는 거를 해본 여자랑 안 해본 여자 중 누구랑 남산에 가야 반응이 좋고 잘 먹힐까요? 당연히 남산에 자물쇠 거는 걸 안 해본 여자의 반응이 더 좋을 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경험의 차이가 크긴 하겠지만 경험은 나이에 비례하는 거니까요. 두 번째로 남자들 세계에서 속칭 20살 어린 여자를 보약이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이렇게 어린 여자와 연애를 하던 떡을 치고 나면 남자의 기력이 살고 마치 보약을 먹은 것 같다는 기분이 든다 하여 어린 여자는 보약이란 표현을 합니다. 물론 아무런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이야기죠. 정말 여자는 나이가 무기입니다. 20살에 돈 없는 여자, 그리고 얼굴 예쁘고 똑같이 예쁘다는 가정하에 40살에 집 있고 능력 있는 여자만 만날래 라고 하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보다 더 어린 여자를 원합니다. 이러면 안 되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어린 여자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이유인 바로 출산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30이 넘으면 확실하게 임신할 확률이 줄어듭니다. 이런 생물학적 나이를 얘기하는 게 의사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냥 연애할 거면 솔직히 연상 만나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내 아이를 낳고 내 아이를 잘 키워야 하는데 그러려면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는 나이가 어린 여자를 만나야 좋습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건강하게 키우는 게 남자들의 행복 중 하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여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건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본인이 임신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남자가 임신과 출산에 대해 깊게 생각하여 본인을 안 좋게 볼까 걱정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나이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왕이면 내가 만날 건데 똑같은 조건의 나이 어린 여자를 만나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마트 가서 우유를 사면 유통기한 하루라도 덜 지난 걸 사잖아요. 외모는 성형하면 되고 주름은 피면 되는 거고 실 넣으면 되는 건데 나이는 어떻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앞에 여자가 예쁘고 몸매 좋고 하더라도 그 나이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20대만의 그 풋풋함이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예쁘게 생기지 않았는데도 교복 입고 지나가면 그 풋풋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 남자들 눈에도 특히 30이나 40이 넘어간 남자들은 아무래도 세상에 찌들어져 있기 때문에 20대의 여성이나 30대 초반의 여성을 보면 방망이에 힘이 샘솟습니다. 또한 결혼정보회사에서도 어린 여자에 대한 인기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혼정보회사에 많은 남성 회원분들이 어린 여자를 선호한다고 하죠. 근데 여성 회원분들은 남자 나이를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보다 능력 있고 안정적인 남자들을 선호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새는 능력 있는 연상과 능력이 그냥 보통인 연하남의 결혼이 은근히 많다고 합니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남자의 입장에서 여자가 집도 있고 어느 정도 능력이 있으면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어린 여자를 좋아하고 선호한다는 사실엔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이건 어쩔 수 없는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이죠. 이걸 보고 남자들을 욕하면 안 됩니다. 저 또한 여자이지만 남자가 어린 여자를 좋아하고 선호한다고 해서 남자들을 욕하지 않습니다. 마치 여자들이 남자의 돈과 능력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라 생각하는 거죠.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들이 남자의 돈과 능력을 본다고 해서 여자들을 욕하면 안 됩니다. 서로 바라보고 원하는 이상이 다른 것뿐이니까요. 오늘은 어린 여자를 만나야 하는 이유 3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여자분들은 절대 인정하고 싶지 않은 팩트들로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도 여자분들의 나이는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이렇게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최소한 결혼시장에서는 여자의 나이가 영순위입니다. 그러니 만약 여자분이라면 1살이라도 어릴 때 얼른 좋은 배우자를 찾아 결혼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한 생물학적으로 여자는 안정적인 걸 선호합니다. 남자들은 최대한 많은 여자들과의 만남을 선호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여자는 한 남자만을 바라보도록 설계되어 왔죠. 또한 여자들은 남자들 쉽게 선택하지 않습니다. 비유를 하나 해드리자면 자동차를 주차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남자의 경우 주차장에서 빈자리가 있으면 어디든 주차를 합니다. 남자가 여자와 관계를 가질 때 이런 식으로 선택하는 거죠. 남자는 방망이를 항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해선 어떤 여자라도 관계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여자들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자동차를 사실 때 계속해서 고민하다가 차를 사실 겁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를 만나고 관계를 가질 때 이 남자가 정말 괜찮은 남자인지 심사숙고한 뒤 관계를 가집니다. 여자는 임신과 출산의 위험이 정말 크기 때문이죠. 이 이야기가 잠시 샛길로 샜지만 어쨌든 여자분들은 나이가 1살이라도 어릴 때 배우자를 찾아 결혼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어려서 하면 젊은 청춘의 시간이 조금 아깝긴 하겠지만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린 여자는 쉽다. 둘째, 어린 여자는 보약이다. 셋째, 어린 여자는 출산에 유리하다. 이제 오늘의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침대에서 상대 여성을 완전히 사로잡고 지배해버리는 방법입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쾌감을 자극하는 애무 기술뿐만 아니라 여자의 정서적인 측면까지 유의미하게 자극할 줄 알아야 진정으로 존경받고 사랑받는 멋진 남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성이 잠자리에서 남자들에게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애무입니다. 정말 많은 남성분들이 전이 애무 단계를 스킵해 버리고 본 게임을 시작하곤 하는데요. 우리나라 특성상 성미가 급한 것도 있고 보수적인 분위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지 못한 것도 있고 침대 위에서 상대에 대한 배려에 익숙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느리게 흥분이 시작되고 끝나는 것도 천천히 끝나게 됩니다. 반면에 남자는 쉽게 흥분하고 금방 끝나버리죠. 이 차이를 어느 정도 맞추려면 남자분의 배려가 필요한데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유로운 애무타임을 갖는 것입니다. 즉 전이와 후이 과정을 제대로 밟는 것이죠. 몸의 대화를 하얗게 불태운 후에 남자가 위풍당당한 표정을 지으면서 어땠어? 좋았어? 라고 물으면 여자는 어떤 심정일까요? 서로 정말로 좋았다면 긍정적인 기분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완벽한 애무 기술을 보여주었다면 여자는 오라버니를 평생 잊지 못할 최고의 남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자의 몸과 마음을 모두 얻어낼 수 있는 최고의 애무 기술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상대 여자에게 딱 맞는 맞춤 애무를 한다. 여자마다 성적 쾌감을 느끼는 성감대는 다릅니다. 그리고 같은 부위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자극하느냐에 따라 느끼는 느낌도 다릅니다. 그렇기에 대화를 통해서 알아내던지 여기저기 시도를 많이 해보면서 알아내던지 하여 상대의 정확한 성감대를 찾아내서 공략하는 게 중요합니다. 허벅지를 쓸어내릴 때 좋아하는지, 등을 살짝 자극할 때 좋아하는지, 이쁜이를 공략할 때 좋아하는지, 엉덩이를 때리는 것을 좋아하는지 등 어떤 부위를 어떻게 자극할 때 좋아하는지 캐치를 해놓는 것이죠. 또한 어떤 강도로 어떤 횟수로 어떤 방식으로 자극하는지에 따라서 반응은 천차만별이기에 이를 신경 쓰는 것도 상대의 쾌감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여자가 자부심을 느끼는 부분을 공략한다. 여자마다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만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가 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가슴이 큰 여자라면 승부심을 가지고 있겠죠.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매력 포인트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게 되면 여자는 자신의 성적 매력이 충분히 어필되었다고 생각하며 자존감과 성적 쾌감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골반이 넓은 여자, 엉덩이가 예쁜 여자, 목선이 이쁜 여자들은 본인도 스스로 이 부분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가볍게 언급해주면서 집중 공략해주면 좋습니다. 이때 같이 하면 좋은 것이 칭찬인데요. 가슴이 이쁜 여자라면 단순히 가슴이 크다라는 멘트보다는 가슴 라인이 정말 예쁘다. 가슴 큰 사람은 흔해도 이렇게 모양까지 이쁜 사람은 흔치 않은데 넌 정말 대단한 것 같다. 같은 구체적인 칭찬과 함께 집중 공략해보세요. 앞서 말했듯이 자존감과 성적 쾌감을 동시에 느끼며 오라버니를 특별한 사람으로 인식할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여자가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건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슴이 너무 작은 여자나 골반이 거의 없는 여자, 다리가 별로 이쁘지 않은 여자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러한 부분을 괜히 위로한답시고 언급하기보다는 그냥 모른 척하면서 굳이 언급을 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신체 부위를 상대 여자가 괜히 언급하고 그러면 별로 기분이 좋지 않겠지요. 이러한 사소한 배려들이 모여서 상대 여자에게 큰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 여자가 어느 부분을 제일 자신 있어 하는지, 어느 부분을 제일 자신 없어 하는지 잘 캐치해서 공략하게 되면 상대 여자는 오라버니를 쉽게 잊지 못할 것입니다. 세 번째, 자신만의 필살기를 사용한다. 남들과 차별화되는 본인만의 필살기가 있는 남자는 특별한 남자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상대 여자를 쉽게 공략하는 남자들은 자기 자신만의 비법이 있기 마련인데요. 이와 관련된 얘기를 듣다 보면 와, 그런 것도 있었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감탄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만의 필살기로 상대 여자를 공략할 수 있을까요? 남자들은 잘 모르지만 여자들이 좋아하는 것 몇 가지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손깍지 끼기인데요. 정상위 자세나 여성상위 자세를 할 때면 두 손이 자유롭죠. 이때 상대의 손을 잡고 손깍지를 껴보세요. 로맨틱하면서도 더욱 야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긴 하지만 여자가 느끼기에는 강력한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조금은 과할 정도로 강압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계 도중 격한 것을 넘어서서 강압적으로 해보세요. 대부분의 여자들은 M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압적인 남자에게 지배당하는 느낌을 좋아합니다. 관계 도중 너무 아프지 않을 정도로 느낌만 내면서 때린다든지 목을 살짝 조르는 듯한 신용을 낸다든지 뒤에서 할 때 머리카락을 잡아당긴다든지 말을 할 때 명령조로 지배하듯이 말해보세요. 이런 사소한 것들이 누적되면서 오라버니들의 지배력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고 상대의 여자는 무의식적으로 조금씩 오라버니에게 종속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여유롭게 전이 과정과 후이 과정을 진행한다. 뻔한 말이긴 하지만 그만큼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남자와 여자가 흥분하게 되는 사이클은 매우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시작되고 빨리 끝나는 남자 쪽에서 어느 정도 배려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를 만족시켜주고 상대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어야 하는 느낌이 아니라 배려의 느낌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몸의 대화는 서로의 이득만을 취하는 게 아닌 최소한의 배려가 있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오라버니의 세심한 배려를 받은 여자는 오라버니를 절대 잊지 못하고 계속 찾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침대에서 상대 여성을 완전히 사로잡고 지배해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정리하자면 첫 번째, 상대 여자에게 딱 맞는 맞춤 애무를 한다. 두 번째, 여자가 자부심을 느끼는 부분을 공략한다. 세 번째, 자신만의 필살기를 사용한다. 네 번째, 여유롭게 전이 과정과 후이 과정을 진행한다. 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만 잘 숙지해서 써먹으셔도 오라버니들은 상대 여자에게 있어서 잠자리에서 최고의 남자로 기억될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당신의 삶을 위한 건강 섹션이 될 것입니다. 생강과 함께 먹은 바로 이것.
때문에 암과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구상 최고의 향신료로 불리는 생강도 최고의 궁합인 식품이 있고 나쁜 궁합의 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생강도 잘 먹어야 몸에 좋은 것이지요. 몸에 안 좋은 음식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암과 치매 예방을 위해 생강과 최악의 궁합인 3가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3가지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이 쌀쌀하고 한기가 드는 요즘 면역력을 챙겨야 하는 시기가 돌아왔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천연 항생제로 불리는 생강입니다. 독특한 향미와 톡 쏘는 매운맛이 일품인 생강은 우리 식단에 다양하게 사용되는데요. 특히 살균과 비린내 또는 잡내 제거에 좋아 생선이나 육류 고기와도 함께 많이 드시지요. 또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생강차 한 잔 드시면 몸이 따뜻해지면서 딱 해소되는데요. 실제로 공자가 건강을 위해서 꼭 챙겨 먹었다고 하는 식재료랍니다. 생강순장에 강가 이 막아낸다는 뜻으로 이름 자체에서도 각종 질병을 이겨내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건강에 좋은 생강도 같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생강과 함께 드시면 암과 치매 예방에 나쁜 최악의 궁합인 3가지와 우리의 수명을 건강하게 연장시킬 수 있는 최고의 궁합인 음식 3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강과 함께 드시면 최악의 궁합인 것은 바로 생강청이나 생강효소입니다.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요? 건강을 위해 정성껏 생강청을 담가 드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실제로 생강청과 생강발효액의 레시피를 보면 거의 11의 비율로 설탕이 들어갑니다. 아무리 발효가 되었다고 해도 설탕이 많이 들어가면 몸에 나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혈관 속에 만성염증을 불러오게 되지요. 이 만성염증이 결국 우리 몸의 곳곳에서 암을 발생시키는 것이랍니다. 게다가 지나친 당분은 실제로 뇌의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의 크기를 줄여 뇌를 줄어들게 하는데요. 뇌위축, 이 과정은 결국 치매를 불러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좋은 생강을 설탕범벅의 청이나 발효효소로 드시지 말고 생으로 또는 요리에 활용해서 드시는 것이 제일 좋으니 꼭 기억해 주셔야 해요. 장어나 생선회를 드실 때 생강채나 생강초절임을 함께 챙겨 드시지 않으셨나요? 그 이유는 생강 속에 매운맛을 내는 슈가올과 진저롤이 엄청난 살균 효과를 내기 때문인데요. 생선회와 민물장어 속에 혹시 모를 비브리오균을 살균해주는 것이지요. 또한 생강은 고래회충으로 알려진 아니사키스를 구충해서 식중독이나 기생충으로부터 감염되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또한 생선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해줄 뿐만 아니라 생선 육질의 조직도 부드럽게 하여 요리할 때 큰 도움이 되는데요. 따라서 생강을 생선뿐만 아니라 돼지고기나 소고기 등 요리에도 활용하시면 잡내 제거와 연육작용까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조금만 잘못 먹어도 위궤양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 생강을 반드시 챙겨 드셔야 하는데요. 위궤양의 원인균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과 대장균을 정말 효과적으로 딱 제거해서 항궤양 작용을 하는 것이지요. 게다가 생강의 살균 효과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데요. 바로 우리 몸속의 만성 염증과 암세포는 물론 발암물질들까지 싹 다 살균해서 없애주는 기적의 효능이 있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생강을 장어는 물론이고 생선과 요리에 꼭 다양하게 사용해서 드셔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생강과 최악의 궁합인 분들은 바로 위가 약한 분들입니다. 생강에는 소화를 돕는 다이스타제, 트립신과 같은 효소가 가득하니 위액의 분비를 촉진해서 소화를 도와준다고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생강의 위액 분비 효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위가 평소에 약하셨던 분들은 생강이 위점막을 지나치게 자극하여 오히려 위경련, 위출혈을 유발할 수 있으니 지나친 섭취는 정말 위험합니다. 따라서 생강차나 생강청 등으로 생강을 따로 챙겨 드시는 것이 아니라 육류와 생선들과 함께 조리해서 드셔야 훨씬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몸의 체온이 1도가 떨어지면 기초대사량이 무려 12%가 하락해서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변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체중 조절을 위해서는 몸을 따뜻하게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랍니다. 심지어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크게 떨어져서 감기와 각종 질병에도 쉽게 걸릴 수 있는 것이죠. 즉, 날이 추워질수록 건강을 위해서 체온을 높여주는 음식들을 잘 챙겨 드셔야 하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생강이 정말 최고입니다. 생강을 잘 챙겨 드시면 우리 몸속의 백혈구의 숫자를 늘리고 혈관을 확장시켜서 면역력이 쑥쑥 상승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집중! 생강만 따로 드시면 매운맛이 위를 크게 자극하는데요. 이때 바로 대추를 함께 드시면 매운맛을 싹 완화해주고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대추에 가득한 비타민C가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우리 몸속의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해주는데요. 엄청난 노화 방지 효과까지 챙겨가실 수 있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대추와 생강을 반드시 함께 차로 끓여서 챙겨 드셔야 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강과 최악의 궁합인 분들은 바로 고혈압약 중에 아스피린과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 관련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에는 생강이 정말 최고입니다. 놀랍게도 생강을 드시면 실제로 심장을 튼튼하고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증명되었는데요. 심근을 자극해 수축력을 높이지만 맥박을 천천히 떨어지게 해서 혈압을 실제로 낮추는 것이죠. 특히 생강이 혈소판의 응집을 막아 혈액을 묽게 유지해준답니다. 따라서 갑자기 혈전이 생겨서 발생하는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고혈압을 막아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생강의 이 역할이 고혈압약 중에 항응고제와 동일하다는 것인데요. 생강도 드시고 항응고제 처방약까지 챙겨 드시면 지나치게 혈액이 묽어지면서 오히려 혈관의 내부에 출혈이 지혈이 되지 않아서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절대로 생강을 드시면 안 될까요? 아닙니다. 생강만 드시지 말고 육류와 생선과 함께 요리해서 드시면 됩니다. 생강만 따로 챙겨 드시면 생강의 강한 효능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만 요리해서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으니 꼭 기억해 주세요. 생강의 항염, 항암작용은 레몬을 만나면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하게 되는데요. 레몬에 가득한 구연산과 비타민 성분이 감기를 예방하고 면역력을 높여주지요. 항바이러스와 항염증 특성이 있어서 호흡기 감염과 인후통, 편두통의 염증에 대항하는 효과는 물론 진통제로서의 역할까지 합니다. 특히 레몬은 상큼한 과육도 물론 좋지만 레몬의 껍질에는 엄청난 양의 폴리페놀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이 성분이 혈관의 산화를 막고 혈액을 맑게 정화해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뱃살과 나이살의 제거에 효과가 매우 좋으니 꼭 레몬과 생강을 함께 따뜻하게 차로 챙겨 드셔야 한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더 챙겨 드릴게요. 레몬 생강차에 꿀 한 스푼을 함께 넣어주시면 특히 정말 좋은데요. 생강 속의 좋은 성분과 레몬의 비타민에 더해서 꿀 속의 무기질과 필수 아미노산을 함께하면 최고의 영양 보충제가 되는 것이죠. 특히 꿀 속의 프로폴리스는 면역세포를 튼튼하게 해서 우리 몸속에서 질병과 싸워준답니다. 꿀은 과당과 포도당으로 이루어져서 체내의 흡수가 빨라 에너지로 바로 전환되니 생강과 레몬의 좋은 효능을 더 빨리 흡수하실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니 꼭 기억해 주셔야 해요. 지금까지 생강과 함께 드시면 최악의 궁합인 3가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3가지를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함께 정리해볼까요? 생강은 설탕 가득한 생강청과 발효농축액으로 드시지 말고 그대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장어와 같은 생선과 육류와 함께 하시면 참 좋습니다. 생강의 강한 성분이 위가 약한 분들께는 크게 무리가 될 수 있으니 꼭 대추와 함께 드셔서 안전하게 드셔야 해요. 항응고제와 같은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생강을 주의해서 드셔야 합니다. 또 레몬과 함께 드시면 최고랍니다. 어떠신가요? 몸에 좋은 생강, 좋은 궁합의 음식과 함께 잘 조리해서 드셔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